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 말하겠다. 지난 11일 젤스 큐 크라이사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재차 거절했습니다. 지난 8일에도 크레나 국방장관은 우리에게 대구 무기체계 지원을 직접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예각에서는 루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한국사 무기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과 폴란드가 여러 경로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기 구매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카플란들은 한국산 무기로 구입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또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가 무기 지원을 거부한 것은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한 것인데 실제로 한국의 천공신공 평공도 미사일은 성능이 뛰어나 러시아군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 떠나 후 정부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만약 이 무기들을 지원하게 되면 이에 반발한 러시아가 북한 간층 더 니차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 한 번 더 얘기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우크라 이무기 전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북한이 재래식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내고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해매 각구나 전투식량 흐름을 자등 20억 원 상당의 군수 물자를 지원하 그랬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낼 10억 원 규모의 비해 2배 정도 늘어나 수준으로 주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품어 의지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도 우크라이나의 방탄복과 해매 등 군사장비 리전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무기여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방위 장비 전사 멋지게 운영 지침을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이런 지원을 통해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국제사회 위상을 재정립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가요 보니 지원한 비쌀 성능 군수물자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군수물자와 부자 끝없는 일본의 군 소문자를 비교하며 일본이 중국 가지고 어떻게 전장에 나가는 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비교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방탄 헬멧입니다. 지난해 8월 일본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큐에 시니치 군사기자는 자국의 헬멧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반 자위대가 쓰는 헬멧은 1988년 채용이 887 탈모의 개량형인 80절 모 2형 휘 2014년부터 채용되고 있지만 보급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 근사원 탄석의 권총 단 2명 중 했을 때 10cm 정도의 변형이 생기는데 반면 미군의 메슨 청담보다 탄속이 빠른 톡알프 권총 이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탄 헬멧이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분석되었는데 이런간 통하지 않아도 10cm나 헬멧이 변형되면 두개골이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날의 헬멧 안쪽에는 수용의 물건을 벨크로로 붙여 쿠션 있지만 자위댐에 삼는 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방식은 처음 하실 때 충격을 크게 완충하고 내가 받는 손상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쿠션의 사이즈도 붙이는 장소도 선택할 수 있고 실행에 그 책이 나오면 용이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80방탄마의 후속으로 헬멧의 개발에 배치할 예정이지만 관계자에 의하면 이것은 아직도 해먹지 그 사용에 경량으로 되고 있지만 방어력은 낮고 소청탄에는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투 MS 상정하지 않는 일본의 국가 국여 지주 규격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군 원래 미군의 맵보다도 우수한 MS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18년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 정식으로 추진되면서 새로 난방 탈의 맷은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전사 등 위 특수부대와 수색대 등 정예부대에 보급되어 있지만 앞으로 일반병들에게도 보급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는 1996년 강릉 적 잠수함 침투 사건 당시 북한 무장 몽위에 서총탄이 우리 근대령 급장교의 햄에서 관통에 사망케 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력을 다해 새로운 방탄 햄의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한국군은 방어 능력이 2배 향상 되고 가벼워진 신형 방탄 모르 개발에 2003년 말에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자이툰 모델 지급된 방탄의 맥과 미군 엠스 부교의 성능을
실험했습니다. 국방부는 여기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 결과 한국원의 매매가 미군의며 모두 무이 파텐트 안에 뚫리지 않았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M16 보통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맷은 정면과 후면에 발사된 M16 보통탄은 견디지 못하고 뚫렸습니다. 당시에 를 창간한 국회의원은 M16 실험에서는 우리의 맷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한국 방탄의 맷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이에 국내 소재 개발업체 효성이 무게는 가볍고 열에는 강한 아라미드로 방탄 MS 만들었습니다. 이 소재로 만든 반찬을 맷은 방탄 한계속 또는 고원에서 조서 718m 저온 708m 바닷물 침수체 105m로 선진국 기준인 670m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구미를 건 총탄을 빠졌을 때 않도록 선진국 기준을 충족시켜 없고 모든 조건에서도 헬멧이 적게 변형되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지금 총탄과 파편이 수시로 날아다니는 우크렐레는 전쟁에서 방탄 헬멧의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영상 9개 헬멧은 아주 중요한 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방탄 조끼와 방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KRC 미츠 군사기자는 자위대 전투법도 비판했습니다. 잘된 아직도 전투복이 비닐로 늘 사용하고 있는데 난연성 비밀 은 전투 버그는 탈색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전투복이에 전혀 맞지 않는 소재로 전투복을 만든 이유가 2017년에 밝혀졌는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납품 업체인 유니티카와 클라라의 담합이 인정되었습니다. 비판이 제1번 방위성은 빈 이론이 난연성 비용 감쪽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변명했는데 이 기자는 전 세계에서 비밀은 3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율법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 전투복 중에서 일본 전투복만큼 820만 전투버그 넓다고 있습니다. 마치 신념의 도쿄올림픽에서 골판지 침대를 만든 것을 연상케 했습니다. 지금 오클랜드 분들이 전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추위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방법과 군화 담겨드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군화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서 등산의 명가라 불리는 트랩 쓰다가 개발의 추위에 강하고 습기도 차지 않으면서 착용감까지 뛰어난 군화를 개발해냈습니다. 34년 동안 부산에서 신발 장애인이라 불렸던 순수 구매 브랜드 트랩 쓰다가 작심하고 만든군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혹한기 에드가 군화를 인도군에 수출하고 전세계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쿤이 전달하는 이른바 깔깔이로 불리는 방한복 내피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깔깔이라 불리는 노란색 초창기 방상 내피는 2011년까지 군에 보급되었으며 이후 신형 군복 도입에 맞춰 개량된 갈색의 방상대 피가 2018년까지 지급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디지털 무늬 방상대 피로 만들어져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 겉감과 안감 재질이 폴리에스터 소재로 바뀌었고 보온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방상 내피는 보온 효과가 탁월하면서도 비교적 가벼워서 결처 그 부업으로 인기가 높았는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를 국군에서 주는 제의를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한국근이 씨는 군화와 한국근이 있는 방상 내피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되면 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국엠들에 모금해서 우크라이나 군장비 전 그냥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버는 것 외에도 한국에서 민간인들이 자원해서 보낸 물품들이 없는데 태극기로 붙인 박스에 너무 입자가 컬랜드를 거쳐 우크라이나군에 전대되는 영상 드렸습니다. 이들 한국산 제품으로 무장한 뒤 만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에 한국군의 깔깔이 있고 전장에서 싸우는 우크렐레 용사라면서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상 쓸모하겠습니다.